2부 내용 살짝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우리 스토리상으로 지금 두 번째 세트의 현장 학습을 진행 중이었고, 두 번째 세트에서 새로 나온 건 일단 레이아웃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딱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준 그 헬로월드 출력하는 앱에서부터 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는 이미 들어있었긴 했습니다. 텍스트 뷰 하나랑 같이 걔가 포함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까지 꾸준히 써왔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건 레이아웃 자체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레이아웃에 예를 들면 버튼을 포함을 시켜 두거나 할 수 있고, 다른 뷰들을 이거 복습이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다른 뷰들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안에서 이 뷰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배치할 거냐를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예를 들면 새로운 식바 하나를 추가하거나 할 때마다 그 친구의 가로 세로 조건, 너비 높이 최소로 할 거냐 최대로 할 거냐 와 같은 것들을 직접 그때그때 지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렇게 일단 열심히 한 세트를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세트에서는 이제 요 동네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만 있는 게 아니다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지난 시간에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역시나 레이아웃이니까 다른 뷰들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포함되는 레이아웃들을 그 포함하는 순서에 따라 예를 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를 들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잘 위치를 그리고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우리가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길다란 걸 쓰고 있는데 버튼의 크기가 가로 기준으로 좌우로 조그마함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 버튼의 오른쪽 자리가 낭비되는 듯한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요 조그만 버튼이랑 텍스트 뷰는 가로로 나열을 하고 싶다와 같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들어가 있는 커다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얘 둘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가능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스크롤 뷰라는 친구를 적용을 해서 얘 스크롤 뷰에 포함되는 저 길다란 애를 스크롤 뷰 자체에 차지하는 영역 안에서 사용자가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올려가면서 다양한 뷰들을 한 화면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주는 친구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금 퇴근을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시점에 써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레이아웃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님들 준비 다 됐습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고 우리 지난주에 만들어 놨던 그 프로젝트 켜시고 .xml 파일 딱 열었을 때 지금처럼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면 일단 준비는 끝난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 안 쓰고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요 가로 버전 조그만 친구들은 그냥 이대로 내비두고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스크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크롤 뷰가 지금 컴포넌트 트리에 보일 텐데, 이걸 붙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통째로 제거를 해봅시다. 날려버려 주세요. 아쉬운 친구들은 우리 과제 넘버 2 제출할 때 썼었던 그 .g 파일로 내보내는 걸 해서 백업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말의 아쉬움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은 영역이 꽤 많이 생겼는데, 파레트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가지 버전 다 써본 셈이고, 그 바로 아래 지금 보니까 일단 ABC 순이 아니죠.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해놓은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둔 걸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맨 위에다 올려놓은 건 제가 가장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막 조건 같은 거 지정하는 거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안드로이드 앱을 새로 만드는 시점에는 아마 저걸 가장 많이 쓰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메뉴에 올려놨고, 그 바로 아래에 리니어 레이아웃 두 개를 우리가 써본 거고,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드래그를 해서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아래 컴포넌트 트리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들어가도록 적당히 왼쪽으로 마우스 갖다 대면서 점선 확인하면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바로 아래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왼쪽 오른쪽 아래 조건을 먼저 적당히 클릭을 해서 꽉 찬 동그라미가 되도록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이 친구의 레이아웃 하이트를 뭐 예를 들면 뭐 300dp 정도로 해서 우리가 붙잡기 편한 정도 작은 크기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위 조건을 지금 남겨놨던 화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면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를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가 되도록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화면에 남은 영역을 프레임 레이아웃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방법대로 가는 게 실수가 가장 덜 발생할 거예요. 자, 오늘은 지연될수록 시험 범위가 줄어드니까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 양심이 있으니까 수업에서 안 다룬 내용을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도입을 했고, 자, 우리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앱에 새로운 뷰를 추가하기 위해 예를 들면 버튼을 지금 3개를 띄워야 되네, 씩바를 4개를 띄워야 되네 와 같은 상황에서 우린 이제까지는 .xml 파일에서 저 팔레트에서 들고 와서 드래그를 하네 뭘 하네 하면서 아무튼 간에 .xml 파일에다가 이 앱은 맨 처음 켰을 때부터 이런 뷰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리소스로서 저장해 놓고 우리 이전에 배운 적 있죠? 그 .java 파일에 onCreate 안에 적혀있는 setContentView 메서드 주식 계산하면서 내용을 실행하면서 여기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뷰 인스턴스들을 만드는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랑은 다른 내 앱에 새로운 뷰를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반대로라기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java 파일에 가서 지금 맨 위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 조그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맨 처음 켰을 땐 진짜 이렇게 허허벌판만 보여줄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근데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 위에다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목표가 현재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무튼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java 파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에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두고 갑시다. 그래서 자, 우리 요거는 복습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과제 할 때라든가 자주 해봤던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컴포넌트 트리나 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요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크롤 쭉 올려서 이 친구의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발사 버튼이니까 bt 언더스코어 런치 정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헬로월드 느낌표 붙어있는 이 친구 아이디도 미리 지정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뭐 텍스트 뷰니까 오늘은 그냥 TV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프레임 레이아웃도 우리가 나중에 find 해와서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따라서 프레임 레이아웃의 아이디도 지금 시점에 지정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레이아웃 친구들은 뭐 L 언더스코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FL 언더스코어 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친구니까 레이아웃 언더스코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일단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일한 레이아웃이니까 그냥 레이아웃까지만 적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버튼은 중요한 친구니까 언더스코어 런치라고 적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 세 뷰들의 아이디를 잘 지정해 주시고 컴포넌트 트리에 그게 잘 반영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족보 까본 사람 있을까? 다음 주 시험이니 아직 안 까봤죠?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한테 우리 실습과 관련한 문항을 낼 때도 미리 제가 각각의 뷰들에 대한 아이디를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 적기 쉬운 느낌으로 짧은 알파벳들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이 미리 보기 화면이랑 이 컴포넌트 트리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거를 문제지에다 박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 자바 파일을 구성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실습 관련한 무거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 지금 이런 거 아이디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아이디를 지정하지 않은 뷰들에 대해서는 원래 그 친구의 형식 이름, 어떤 레이아웃이냐, 어떤 뷰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고사 때는 이런 식으로 TV, BT,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지금 남은 작업은 BT 언더스코어 런치를 고른 다음에 이 친구의 onClick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맨날 하는 거라 common 어트리뷰트 안에 들어있고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이름을 뭐 우리 늘 적어왔던 아이디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 onClick 정도까지 적고 엔터를 쳐둔 상태에서 점 잡아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괜찮아요. 맨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여기서 복사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탭 누르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까지 점 자바 파일 고쳐본 적이 없어서 허허벌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빈칸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xml 파일에서 미리 지정해둔 그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볼게요. 그래서 늘 적던 건데 한 번 더 확인해가면서 적어봅시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 다루고 있고 그 밑에는 지금 onCreate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고 이 닫는 중괄호 아래에다가 엔터를 치고 또 다른 메서드 정의, 메인 액티비티의 메서드 정의를 적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맨날 적던 퍼블릭을 적어주시고 맨날 적던 보이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복사 붙여넣기 해서 .xml 파일에 적어놨던 그 이름 그대로 복붙해 주시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 정도를 한 다음에 꼭 여기서 엔터를 쳐주세요. 뷰 형식 인수를 받을 거고 이름은 적당히 그냥 V 정도로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원 UCG가 뜨면 성공이에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알아먹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을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뷰 찾아와서 거기 담겨있는 어트리뷰트 뭐 get progress 같은 거에서 데이터 우리가 원하는 거 뽑은 다음에 더하기 빼기 뭐 색상 값 만들기 막 그런 작업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를 또 다른 뷰 필요하다면 찾아와서 또 다른 뷰의 어떤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하는 그런 단순한 데이터 택배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한 차원 다른 지금 이 앱에는 아마 뷰가 뭐 서너 개 우리 .xml 파일에 적어놨었던 계획해놨었던 그것들밖에 없는데 새로운 뷰 인스턴스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걔를 이제부터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얘를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보여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미리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만들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우린 버튼을 다뤄야 되니까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버튼 정도까지 적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래서 버튼이니까 BT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적고 이건 저만 칠게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는 뷰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를 찾아와서 BT에다 담고 스타트를 해왔어요. 이미 존재하는 뷰를 찾아올 땐 이런 식으로 적고 세미콜론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목표는 BT에다 이전에 만들어둔 버튼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버튼을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는까지 적으신 다음에 new하고 띄어쓰기 하시면 적당히 알아서 버튼 이름 골라줄 거예요. 엔터를 치시고 탭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끝납니다. 끝나지 않네요. 아, 이거 인수로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우리 그 토스트 할 때 나왔던 그 컨텍스트, 뭔가 맥락이 필요한 친구인가 봅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적었던 그대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this라고 적어주고 세미콜론을 찍읍시다. 지금 요 컨텍스트 콜론 해가지고 연한 글씨로 나오는 건 여러분 안 치셔도 되는 거예요. this 적고 적당히 세미콜론까지 찍으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컨텍스트 콜론이라고 보여줄 겁니다.
귀찮긴 한데 저거 끌 수 있을 텐데 단축키가 뭘까? 단축키 있을 건데 뭐 그냥 내비둡시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그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은 이미 화면에 존재하는 거니까 걔는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뭐 찾아오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마 보통은 편할 테니까 요 위에다가 걔 형식은 프레임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에 이름 레이아웃은 한 다음에 FV 해서 r.id.layout 저 지금 이 아이디 지정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자동 완성에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소랑 비슷한 느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값을 지정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찾아왔고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레이아웃 점 한 다음에 뭔가를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적은 분들은 맨 아랫줄에다가 이제 레이아웃 한 다음에 점 찍으면 add view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add 대문자 v 정도까지만 하면 튀어나올 거예요. add view 한 다음에 그래서 무슨 뷰를 추가하실 겁니까? 방금 만들었던 bt를 추가하도록 구성하면 목표 달성입니다.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설명은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3줄만 적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요즘 세상에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 진행하셨다면 저 위에 있는 저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이 엄청나게 커다란 영역에다가 여기가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버튼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진짜로 두시하고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판자를 하나, 쟁반을 하나 놔둔 것 같은데 엄연한 버튼이에요.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출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없고 아무 글자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보라색도 아닌 그리고 크기는 이따시만하게 큰 버튼 하나를 여러분이 클릭한 이후 시점부터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지금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자, 왜 크기가 이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어쩌면 이제 왜 여긴 지금 헬로월드라든가 버튼이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랑 동등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 새로운 버튼에 대해서 얘 글자 뭐 보여줘야 돼와 같은 어트리뷰트를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또는 우리 핸드폰이 지 맘대로 지금 새로운 버튼을 추가를 한 셈이고 얘는 지 맘대로 추가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도 아무 글자도 안 보여주도록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없는 걸로 치고 그다음에 크기 역시나 최대 크기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였다. 나 지금 버튼 보여주는 앱 만드는 거였다라면 여기서 이제 종료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java 파일에다가 이 버튼 추가할 때 여기다가 이런 크기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미리 지정을 해놓고 .add view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버튼 잘 보이시면 .java 파일로 다시 돌아와서 저 버튼을 조그만 크기로 보여줬으면 좋겠네 라고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쉽게도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BT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size 하면 그래요. 뭔가 토를 달고 있는 가운데 있는 헬로월드란 글자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또는 뭐 글자 뭐 보여줄 때 어떤 스타일로 보여줄 거냐 어떤 방식으로 위치랑 크기 지정할까와 같은 것들은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이 버튼 자체의 크기를 지정한다에 해당하는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BT.점 해가지고는 현재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뭔가 요상한 걸 또 하나를 적기 시작해야 돼요. 자, 적당히 layout.add view 위, 그 다음에 요 두 친구 아래 정도의 엔터를 좀 치고 같이 한번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버튼을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다 보니까 F 정도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튀어나올 거예요. 요걸 일단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서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대문자 L 하면 레이아웃 파람스라는 게 튀어나올 겁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또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까지가 일단 형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어쩌고저쩌고 점 레이아웃 파람스 형식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 추가하려는 버튼의 크기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적당히 P 정도만 적으면 알아서 파람스라고 제안을 해줄 거예요. 요거대로 갑시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이름 파람스를 도입하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하고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적당히 엔터를 치면 왼쪽에 적어놓은 그 형식 이름을 복붙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뭔가 컨텍스트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볼만한 너비랑 높이를 이 괄호 안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버전을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가만 냅두면 최대 크기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최대 크기가 아니라 최소 크기로 지정하는 게 목표다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스크롤을 조금 내려야 나오는군요. 요 밑에 보시면 미리 여러분이 지금 인트 값을 적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1, -2 같은 걸로 적으면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 웹 컨텐츠에 해당하는 인트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가로에 대한 너비는 웹 컨텐츠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높이에 대해서도 웹 컨텐츠가 되도록 지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스크롤이 좀 길어지니까 엔터는 저만 칠게요. 적당히 엔터 쳐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선언 적는 거니까 세미콜론 찍으면 끝이 납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이름 뷰 그룹이라는 게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보기 좀 그렇다라면 여기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한 다음에 점 찍고 진행하셔도 동등한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자동 완성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면 자, 파람스라는 이름은 아직 지금 회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BT는 사실은 아까 전엔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회색이 아닌 노말 검은색 글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로 정한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영유시지스다 하면 그 이름에 대해 회색으로 지정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BT란 이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나온다 보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저 레이아웃에 BT를 추가하는 건데 거기에 뜬금없이 완전 제3의 인스턴스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밑에 add view 한 다음에 BT 적혀 있던 거, 이 괄호 안에 BT 바로 옆에다 커서 갖다 댄 다음에 BT만 넣는 게 아니라 얘 새로 배치할 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BT랑 파람스를 둘 다 집어넣고 add view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줄 고치시고 다시 한번 Shift F10 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최소로 해달라고 오케이 하면서 아까 그 대박만한 버튼이 아닌 아담한 버튼을 배치를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눌렀다 띄면 아담한 너비, 아담한 높이 새로운 버튼을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의 위치는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의 가장 왼쪽 위 좌상단에 지금 배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잘 안 된다 있습니까? 자, 대충 뭐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상품은 없습니다. 자, 지금 추가하고 있는 버튼은 뭐 보라색이 아니라 회색인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아무튼 적당한 최소 크기, 최소 높이 사람이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만한 적당한 가장 작은 크기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헬로월드라든가 버튼이라든가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글자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지금 실행 도중에 앱을 딱 켜고 나서 나중에 새로 만드는 버튼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화면에 띄워줄 뷰들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xml 파일에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둘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java 파일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요 새로 추가하려는 버튼에 글자를 보여주고 싶다, ABC를 보여주고 싶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는 여러분이 이전에 과제에서 했던 그 작업을 BT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BT 점 하면 분명히 set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find 해와서 들고 온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동등하게
.java 파일에서 새로 만든 버튼에 대해서도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보지는 않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서 BT 만들고 바로 set text 하면 우리 늘 봤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뭐 헬로 월드를 보여주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자, 현재 버튼은 프레임 레이아웃의 좌상단에 지금 추가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왼쪽 위 기준으로 조금만 오른쪽, 예를 들면 30만큼 오른쪽, 30만큼 아래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네 와 같은 상황이 있다 칩시다.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이 .xml 파일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어요. 따라서 .java 파일에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요 뭐 bt 한 다음에 점 찍고 set tab margin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 버튼의 높이랑 너비를 지정하는 것과 동등한 느낌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둘로 나눴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파람스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이것도 역시나 저만 보여드릴게요. 파람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 이전에 봤던 그래비티라든가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스타트 마진, 엔드 마진은 없는 것 같죠? 걔는 이제 좀 편의를 위한 알아보 쓰는 사람들이랑 쉽게 교류하기 위한 기능인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평등하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대해서 마진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왼쪽 마진, 위 마진이 0, 0이 기본이다 보니까 아마도 기본이다 보니까 좌상단 기준 맨 왼쪽, 맨 꼭대기에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자 일단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고 버튼 역시나 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 뷰 막 이렇게 막 둥둥 떠 있을 때 하나 들고 와서 거기 있는 뭐 인트 값이든 뭐 글자들이든 뽑아와서 다른 뷰에 인트 값 담을 수 있는 자리에 담거나 하는 짓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엔 뷰가 두 개 있는 건 맞아요. 이번에는 아예 이 두 뷰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정을 했다 보시면 돼요. 어떤 관계냐면 포함 관계를 지정한 겁니다. 이 버튼, 새로 만드는 버튼 BT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엄청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친구다라고 관계를 형성을 해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관계를 형성할 때 포함당하는 친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포함을 시킬 거냐에 대한 거는 BT 한 다음에 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파람스라는 별도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부 내용, 이 친구 이렇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내용을 적어놓고 그거를 동봉해서 최종적으로 add view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좌상단에 버튼 하나, 회색 버튼 하나 보이죠? 여기서 이 발사 버튼을 열심히 여러 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만약 리니어 레이아웃이었다면 아마도 새로운 버튼이 아래 또는 오른쪽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는 여러 번 클릭을 해보시면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요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의 주변이 되게 어두침침해졌습니다. 사실 여기는 반투명하게 일종의 그림자를 표현하던 영역인데 사실은 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새로운 버튼을 여러 번 추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반투명한 그림자가 중첩이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원래 버튼의 색상보다 훨씬 더 짙은 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을 열심히 추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몇 번째로 추가한 버튼이냐 그런 거 1도 상관하지 않고 이전 버튼이랑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따라서 겹치게 배치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일 안 하는 친구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면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보면 큰 과제 할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0,0에 두고 그 다음엔 10,10에 두고 그 다음에 20,10, 20에 두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 전체 영역 중에 임의의 위치에다가
버튼을 추가한다와 같은 선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뭐 예를 들면 0에서 300 사이에 임의의 숫자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선 import random 해가지고 random.wendInt 해서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거를 자바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목표는 지금 새로운 버튼을 레이아웃에다 추가를 하는데, 추가할 때 이 친구의 위치를 주사위를 굴려서 결정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임포트를 랜덤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걸 맨 위에다 적고 엔터 쳐두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이 메서드 정의 바깥에 언크리에이트랑 발사 버튼 언클릭 사이에 적당히 엔터 키를 쳐주시고, 여기서 선언 하나를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랜덤 기능을 쓰기 위한 뭔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문자 R 적고 랜드 정도까지만 치면 랜덤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java.util.random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 엔터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은 적당히 랜드 한 다음에 new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 해주니까 적당히 그냥 엔터 치고 그냥 적당히 세미콜론 찍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no usages라고 뜨면 성공이에요. 이게 안 뜬다면 지금 뭐 이런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이 한 줄을 적은 셈입니다. 그때는 꺼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아직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방금 만들었으니까 no usages라 뜨는 건 정상입니다. 이제 저 RAND라는 이름을 써서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새로 추가하는 버튼의 위치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자, 지금 보니까 뭐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는 파람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 친구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마진을 서로 다르게 잡아줄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요 파람스 어쩌고 저쩌고 선언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를 치고 파람스 점 하면 우리 아까 봤던 레프트 마진 있겠죠? 기본이 0인데 그거보다 좀 더 왼쪽에서 떨어져 있도록 배치하고 싶다 할 때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지정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랜드 한 다음에 점 찍으면 nextint라는 친구가 있어요. landint가 아니라 nextint입니다. 아무튼 nextin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히 뭐 300 정도로 할까요? 300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얘가 이제 0에서 299 사이에 0 이상 300 미만의 임의의 숫자 하나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버튼 추가할 때 왼쪽 마진으로서 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복붙을 해서 레프트 마진과 동등한 느낌으로 탑 마진에 대해서, 위쪽 마진에 대해서도 지정해 주도록 구성하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하고 버튼 누르면 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위치에 새로운 버튼을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과제 할 때 뭐 만들 겁니까? 막 카카오톡 만들겠다 뭐 그런 꿈을 아직까지 꾸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못 만들어요 그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한 유틸리티 같은 느낌의 간단한 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계산을 대신 해주는 앱을 만들든가, 아니라면 뭐 간단한 핸드폰 게임을 여러분이 .xml 파일, .java 파일로 구성해서 진행해 보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최종 목표랑 지금 주사위 굴리는 것 등등은 그런 뭔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영상으로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최종 목표는 강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이제는 실행 다 해보셨을 테니까 저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뭔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마치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레프트 마진이 0이면 화면 왼쪽에 딱 붙여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단 한 번도 0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 마진이 0이면 대충 이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거보다 뭐 4, 5 정도 떨어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300만큼 떨어진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분포상으로는. 그렇죠? 그다음에 레프트 마진이 0이면 여기고 300이면 여기 정도가 이제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너비 이따만하시 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고 요 아래쪽도 여기 정도가 이제 300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새로운 친구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라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목표는 지금 300 곱하기 300 영역에서 주사위를 굴렸더니 여전히 좌상단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상기계 해상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전체 영역을 다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목표가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가로 영역, 모든 세로 영역 중에 임의의 점 하나를 찍어서 거기서부터 이 버튼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레이아웃이 화면상에 가로 얼마만큼, 세로 얼마만큼 크기를 가진 채로 배치되어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앱을 처음 켜기 전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뭔가 조금 가로로 길고 좀 불편하니까 저 버튼 자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고정된 값으로 한번 바꿔두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좀 작업할 돌아오셔서 일단 저 버튼의 가로 길이 지정하는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서 지금 뭐 매치 패런트니 웹 컨텐트니 그런 거를 쓰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때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DP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150과 같이 적어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높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150 정도로 하면 적당히 누를 만한 커다란 버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첫 번째로 해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버튼의 왼쪽 마진을 지정할 때 지금 쟤를 추가하려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가로 길이 영역 안에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레프트 마진을 지정해 주도록 그렇게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같이 진행해 봅시다. 레프트 마진 한 다음에 300 적혀 있는 부분에서 300을 빼시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레이아웃이 현재 가로 길이가 얼마냐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일단 레이아웃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get 하고 대문자 M 정도 적으시면 get measured height랑 get measured width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measure는 말 그대로 계량 같은 느낌이죠. 저 친구 지금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화면 전체 해상도라든가 뭐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지정해놨냐 등등 그 모든 조건을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화면 위에 가로 얼마만큼 세로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냐를 알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레프트 마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레이아웃의 실제 액추얼한 가로 길이를 들고 와서 활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자 레프트 마진은 말 그대로 왼쪽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릴 거냐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현재로선 150만큼의 영역을 이 버튼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레프트 마진을 화면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숫자로 잡아버리면 그 버튼은 절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뚫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굴릴 때 이 버튼 자체의 너비를 감안해서 빼서 굴려야 돼요. 현재 버튼의 너비는 15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5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이제 복사해서 탑 마진에 대해서도 지정하도록 하고 아래에 있는 건 get measured height를 쓰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 버튼을 연타를 하시면 이제는 진짜 가상기계의 널찍한 영역 중에 임의의 위치를 잡아서 150 곱하기 150 크기의 새로운 회색 버튼을 예쁘게 배치를 해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쓱 보시면 아 좋아요 이뻐요. 아 이제는 저 오른쪽 아래 이제는 평등한 사회가
구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을 음수로 지정하진 않으니까 화면 왼쪽이나 위로 뚫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열심히 버튼 눌러보셔도 이 버튼이 화면 오른쪽이나 아래에 이렇게 걸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역시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티컬이 뜨면 이제 맨 오른쪽 아래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또를 사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9만 분의 1의 확률을 걸리신 거예요. 그런 운을 고작 이 수업에서 소모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대충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우리가 가로 세로 조건을 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복잡하게 지정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좌상단에 붙여버려요, 실제로 앱을 켰을 때.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바이오스라든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뭐 실제 기기의 해상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화면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 바로 위에다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고 싶네와 같은 복잡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java 파일에서 적는 건 되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xml 파일에서 여러분이 미리 지정할 때는 적당히 마우스만 써서 클릭 동그라미 눌러가면서 쉽게 지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도입해 봤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에 포함되는 뷰들이 겹치는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매번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뷰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좌상단 기준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 추가하려는 뷰에 대해 레프트 마진이랑 탑 마진을 지정해서 완전 수동으로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그 정도 구경을 해본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저 프레임 레이아웃의 뷰를 추가할 때 .java 파일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물론 이제 .xml 파일에서도 얼마든지 드래그 해가지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미리 버튼 하나를 추가해 둔 상태로 스타트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땐 이제 직접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평소에 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마진, 탑 마진은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을까? 안 돼 있으면 직접 지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면 이제 순발력 체크 앱이라는 오늘의 최종 목표로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만 한번 다시 켜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앱은 앱을 딱 처음 켜면 이거 클릭하면 눌렀다가 떼는 그 시점에 새로운 버튼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 추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엄연한 버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클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버튼이 등장한 시점부터 그 새로운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초 만에 누르셨습니다와 같은 숫자를 계산을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걔를 최종적으로 우리 지금 열심히 헬로월드 띄우고 있는 저 텍스트 뷰에다가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앱을 한번 같이 구성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최선인가? 아니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0.3초 걸렸습니다와 같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걸 여러분한테 알아서 해보세요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최종 목표가 납득이 됩니까? 지금 20분인데 이 시점에 쉬는 시간 갖고 최종 목표 한번 진행해 보면 오늘 해야 될 거 그냥 풀로 날려버릴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분이니까 제가 지금 퇴원 기념이니까 쿨하게 20분을 쉴게요. 그래서 일단 40분에 재개를 하는 걸로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